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물러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 한미군사연합훈련은 실지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 시대가 아니고 이 소 국방장관이나 청와대 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대통령은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아마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이번에도 또다시 컴퓨터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서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던 러시아 군대가 전투무기도 열세인 그 우크라이나 군대한테 완벽하게 깨진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3일이면 우크라이나 수도를 점령하고 일주일이면 전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호언장담했던 푸틴 그리고 러시아 군대입니다. 그러나 55일째 60일째 들어서고 있는데도 키우에서는 퇴각을 했고 이제 돈바스 지역에 올인해서 이 돈바스 지역만이라도 해방시키고 승전의 보고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5월 9일 전승날이죠. 독일과 싸웠던 그 승전 기념일에 바로 우크라이나도 우리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즉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은 우리가 승리했다. 이 침공이라고도 안 합니다. 전쟁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군사작전이라고 하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국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러시아계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해방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돈바스 지역만 들어가지 왜 키우 수도까지 공격 수천 킬로에 달하는 전전선에 걸쳐서 공격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완벽하게 패전을 당했다. 그 패전한 이유 중 하나가 실제적인 훈련에 잘 참여하지 않은 것, 군사 합동연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보적인 이 병사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장갑차 탱크인데 장갑차와 탱크만 진격하다 보니까 그 장갑차 탱크를 보호해주는 러시아 병사들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시내에 들어가다 화염병에 맞아 다 불탄 것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이 탱크가 들어가면 헬기나 공중에서 연합작전을 지상 연합작전을 벌여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런 연합작전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맨날 컴퓨터로 가지고 시뮬레이션만 하고 제대로 전투훈련을 받지 못한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한 러시아 병사들은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최근의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키이우에서 탱크를 버리고 이 몇만 불에 그 탱크를 다 우크라이나군에 넘겨버린 러시아 병사들도 있는 것 이미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최신의 전투 장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또 최신의 전투 장비들은 하나도 지금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자기들이 훈련을 할 때 항상 쓰고 있던 옛 재래식 전투 장비들로만 공격하다 보니까 최신의 전투 장비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군과 해군, 공군과 지상 이런 연합작전 훈련이 다 맞물려 들어가야만이 군 병사들을 지키면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러시아군은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 동안에 한미연합군사훈련 제대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임기 마지막까지도 김정은의 친서를 보내고 눈치를 보느라고 한미연합훈련은 바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러시아 꼴 나지 말라는 법 절대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세계 2위 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쩔쩔매고 지금 마리우폴을 진격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다 진격하고 승리했다고 선포했지만 아직 아조 제철소는 아직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사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 시기에 전투훈련에 잘 진행된다면 열심히 전투훈련을 하게 된다면 전쟁 시기에는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시에 전투훈련을 게으리하게 되면 러시아 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 전쟁에서는 엄청난 많은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것.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문재인 대통령, 소 국방장관 이 정부 내에서 미국과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편지 노릇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최악의 남남 갈등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문재인이 협조하고 있다는 것 당신은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맹비난하고 맹렬히 공격할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 놨던 평화 시대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깨버리고 전쟁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이라고 맹비난하고 몰아갈 것은 불보듯 명백합니다. 이런 남남 갈등, 최악의 갈등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 김정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에게 보낸 친서에도 항상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다가 이제 와서는 마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로고를 취한다. 오늘의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고, 유엔 제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은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계속해서 개발하고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만도 엄청난 중단거리 미사일을 쏴댔습니다. 그 미사일을 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문재인.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 이미 소국 국방장관 시절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는 거죠. 더 이상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이런 못된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따금씩 하다가. 그러나 하도 지금 하는 이 김정은 전략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대한민국을 둘로 완벽하게 쪼개버리고 갈등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려는 김정은과 저 북한 인민군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 오늘 이 방송을 생방송으로 하게 됐다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또 노란 딱지 붙일 것 틀림없지만 이건 노란 딱지냐 파란 딱지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전쟁을 막고 평화가 유지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과 미국의 전략자산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